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기신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2단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기가 정이 되고 기운이 올라가지고 머리에서의 작용을 기라고 하고 또 위에서는 또 내리려는 성질이 있어서 오르고 내리는 가운데 머무는 작용이 생기는데 이것을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국 도서에서는 한국과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선도 이론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국선도에서는 정, 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도서에서는 정기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자, 이것을 또 초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초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화광이 나는데 이 초가 정이 되고 이 불꽃이 이제 기가 되고 이것은 신이 된다라 그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기신 이런 식으로다가 비유를 하는데 인체의 몸이라는 것은 특히 살아있는 몸은 절대로 이렇게 직선으로다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순환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지 않게 되면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운이 무로와 같은 기운, 안개와 같은 기운이 척추를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는 또 무거워서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순환이 되면은 건강한 것이고 또 이런 몸이 참된 몸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에너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다가 공급을 하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에너지가 많게 되면은 병자가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이 위장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피하고 기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쭉 올라갑니다. 가급적 많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고요. 이 음식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가지고 크게 이 피하고 기가 많이 안 몰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척추가 세 등분을 나눴을 적에 한 3분의 2 지점에 되는데 이 앞쪽에는 장부들이 있습니다. 이 앞쪽을 자꾸 기운이 가서 도와주게 되면은 기가 역승하게 됩니다. 이 역승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다가 갔다 보니까 자꾸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기는 언제나 위에서 내리는 기운과 오르는 기운, 그래서 수승화강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정기신이 되는 것이고 불꽃이 똑바로 와가지고서 정기신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순환이 돼가지고서 정기신으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로다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하초 요 중초, 상초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운을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꼭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척추로 무로와 같은 기운, 안개와 같은 기운이 오르면서 여기에서 다 신경들이 또 장부들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는 언제나 이렇게 뒤로다가 가서 작용을 주고 머리로 갔다가 또 내리고 그래서 앞쪽은 가급적 기운이 내려가도록 해야 되고 뒤로는 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 2단 단전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정기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단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2단은 좀 나중에 하고 이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건강이 뭡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아마 나름대로 다 답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빅뱅 현상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의 별자리들이 서로 간격이 멀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벌려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빅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쫙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포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다 간격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기가 편안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적에 보면은 몸통이 동그스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으로다 갈수록 이것이 앞뒤가, 이 앞과 뒤가 이렇게 자꾸 얇아지고 옆으로 다 자꾸 이렇게 퍼지고 앞뒤가 동그스름했던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협소하게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임동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맥이라는 것은 꼬리뼈 쪽에서부터 쭉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아래쪽에서 멈춘다 그러고 또 인맥이라는 것은 이 아래 이 입술 밑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회음 있는 데까지 이 중앙 이 센터 라인에 중요한 비밀들을 하느님이 많이 숨겨놨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 혈 중에서도 이 가운데 쪽에서는 여러 군데가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아주 직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혈을 갖다 다 이렇게 숨겨 놓으셨는데 이 가운데 부위는 어렸을 때 태어날 적에는 다 열려 있어 가지고 즉 임동맥이 다 열려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냥 동그스름한 상태가 되지만 이 생을 살면서 분별심도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생각도 많아지고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기운이 자꾸 이제 위로 다 뜨기 시작하면서 이 빅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인체에서도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인맥 라인은 감정 라인인데 우리가 보통 감정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하게 되면은 이 라인 중에 어딘가가 자꾸 막히게 돼요. 여기가 자꾸 어딘가 막히게 되고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한이 맺힌다 그러면 가슴에 꽉 뭉치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누르면 되게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음식을 잘못 먹거나 편안하게 먹다가 누가 아주 뭐 야단을 치든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주게 되면 확 뭉쳐버리죠. 앞쪽 라인은 그런 그 감정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생을 살면서 앞 라인하고 이 뒤가 또 상호 또 연결되는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은 언제나 이렇게 시원하게 트여가지고 내려가 줘야 되고 또 척추 쪽은 기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승 뒤쪽으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신장의 기운은 물 기운은 자꾸 오르게 되고 꼭 물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기가 척추를 타고 쫙 올라가면서 신경 다발을 건드리면서 살리면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는 또 내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돌면은 건강하다 그런 것이고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런 작용이 아니라 반대로 앞쪽으로 기운을 자꾸 보내줘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꾸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몸에 병이 생기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들은 대부분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기가 올라가서 정체가 돼버립니다. 뭉쳐요. 뭉치는 것이 없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세포가들끼리 다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만큼 기가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 하단전이라는 이것은 좀 독특한 기관인데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단전, 여기는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될수록 이 상단전과 중단전을 갖다 공급해줘 가지고서 자꾸 여기가 이제 발달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기운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기운이 여기서 모이게 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호흡에 있습니다. 여기 작용을 잘 시켜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운, 천기가 순하게 내려가도록 해줘야 되고, 또 지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장을 거쳐서 이 소장 쪽으로 와서 이 아랫배 쪽에서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편안한 이 부위로다가 호흡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랫배가 나온 만큼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부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랫배라고 하는 쪽을 서서히 밀어가지고 숨을 마시면은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도 같이 늘어지게 되고 오장육부라고 하는 이 장부들이 다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마사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순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정체되면 안 좋죠. 음식 먹었는데 위장에서 딱 걸려가지고 정체되면 안 좋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안한 상태로다가 이 횡격막이 잘 내려가서 이 폐라는 것도 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잘 다루어 주어야 폐가 편안해 합니다. 그래서 폐를 갖다가 확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안 좋고, 편안하게 자기가 아주 원만하게 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폐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폐를 벌리고 싶어서 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벌리는 것이냐? 폐는 이 싸고 있는 골격과 근육이 쫙 벌어져 줬을 때 폐가 내려오면서 폐가 이렇게 커지면서요, 숨을 최대한 들여보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숨이 있고 깊은 숨이 있는데, 어깨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숨을 쉬게 되면 이게 폐활량을 다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쫙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우리가 사우나라든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할 적에 숨을 마시면은 호흡이 깊게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하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깊은 숨을 쉬게 되면은 폐는 좋아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풀어집니다. 부드럽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싸고 있는 근육과 골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벌려주니까 이것이 폐가 늘어지면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폐를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 하늘에서 하느님이 준 용량은 이 100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보통 30-4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모든 이렇게 기가 다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줬으면은 100% 활용할 텐데, 자꾸 번뇌망상이라든지 오욕칠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 잘못 먹은 거 모든 걸로 해가지고서 어딘가를 자꾸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의식, 마음,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고요한 상태와 무심적인 상태, 그 다음에 공적인 그런 상태를 들어가서 정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를 잡고 이렇게 음식 섭생도 잘하고 몸도 적당히 줘서 이 보이는 형과 보이지 않는 상을 지극히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줬을 때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 별도로 특출나게 뭔가 작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도를 닦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연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렇고 기운이 이 아래쪽에 모일 수 있도록 생각을 아래로다 쭉 낮춰주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관을 닫고 우리 이목구비 나타나는 이런 것이죠. 눈, 코, 입, 귀, 코, 생각이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내관하라 그럽니다. 오관을 닫고 내관하라. 몸 속을 봐라. 이 몸 속 중에서도 특히 이 회음 있는 쪽 정중앙, 그러니까 생식기하고 항문구 중간 그쪽을 이렇게 쭉 관하시고 이것이 바로 정기신이 통일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셔가지고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랫배 쪽에 기운이 자꾸 쌓이게 만들으셔가지고 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자꾸 올라가지고 순환을 시키시면서 자꾸 또 내리고 이 작용을 하도록 해줘야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을 갖다가 기운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 배꼽에서, 여기가 배꼽이라고 한다면요, 배꼽에서 이 아래쪽 쪽으로다가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을 한방에서는 기해, 성문, 간원 이 세 군데를 합쳐가지고 단전이다라는 호칭을 씁니다. 하지만 기운은 정확한 단전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속 안에 뭔가 이렇게 기운 같은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또 사람마다 틀립니다. 크기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이 딱 중앙에서 약간 뒷부분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쪽에다가 호흡을 하시면서 지그시 숨을 마시고 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숨을 토하면서 그대로 당기시게 되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 단전하고 신장하고 항문 쪽하고가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전을 밀면은 신장에도 자극이 가고 항문이 살짝 조여들게 돼요. 또 항문을 살짝 조이면은 이 힘이 이쪽으로도 밀게 되고 이쪽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배를 숨을 마실 때 지그시 밀면은 여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작용이 되면서 천기와 지기가 교합이 잘 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면서 우리가 단전호흡이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설명드릴 때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 쪽으로다가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앞쪽이.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생각이 많거나 이 마음 쪽에서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체가 돼 버립니다. 위에서 정체되든지 중간에서 정체되든지 이런 정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아래로 고요히 낮추고 마음을 고요히 낮춰가지고 전혀 동요됨이 없이,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무심해야 된다, 공욕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잡념을 많이 갖거나 뭐 욕심을 많이 갖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하더라도 아래쪽에 기운이 잘 뭉친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무심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람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빅뱅, 모든 세포, 모든 그 조직들이 다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마저도 무심한 상태로 해서 굳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감정도 뭉쳐있지 않아야 됩니다. 무심한 상태, 공욕인 상태, 대욕인 상태, 그런 넓은 의식 속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머리에서의 기와 중단전의 신이 하나로다가 편안하게 가라앉아가지고 모여지면서 이 부위로다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가 잠을 잘 때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아랫배 쪽으로다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흡과 같이 아랫배로다가 이렇게 마시고 토하고 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자꾸 팽창이 되면서 가슴둘레가 이렇게 생을 살면서 가운데 라인이 너무 굳어가지고서 양쪽으로만 발달되고 앞뒤로다가 자꾸 이렇게 태화됐던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보통 운동 많이 한 레슬링 선수라든지 특별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가슴둘레가 둥그스름하죠. 수련을, 단전호흡을 오래 하셔서 내기가 쌓이면 가슴둘레가 자꾸 또 넓어집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넓었었어요. 아이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랬던 몸이 자꾸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들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앞뒤가 이게 좁혀졌던 것 뿐이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자꾸 감정과 의식을 조절하고 아랫배 기운을 채우니까 자꾸 이렇게 확장돼서 가슴둘레가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둘레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라인,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하는 라인과 인맥이라고 하는 라인이 발달되면서 막혔던 데가 트이고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단계로 가게 되면은 호흡을 쭉 마시면은 이것이 아랫배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윗배, 등, 가슴 이게 전체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점 이 가슴둘레라든지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머리 가운데도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발달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발달되냐 하면은 모든 세포, 피부가 다 열리게 됩니다. 이 단전호흡의 마지막은 피부호흡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10분의 1은 피부로다가 호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다 해놓게 되면은 피부로다가 나가는 독소 발산이 안 돼가지고 간, 특히 담에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담즙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장이 불편하게 되고, 장이 불편하게 되면 이게 대변이 잘 안 나오면서 변비 증세 비슷하게 돼가지고 독소 발산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라는 것은 이 피부로다가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9분의 2, 8분의 3, 7분의 4 이런 식으로다가 피부로다가 계속 이제 발달돼가지고 피부 호흡 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자,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한방이 생긴 이후에 여기에 기해성문 관원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서 이것을 단전이라 해서 된 것이고,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돌단자리라고 그럽니다. 돌단자리. 자, 돌이라는 것은 좀 돌고 도는 그 단전의 기운이 이렇게 뭉쳐지는 걸 말하고요. 단이라는 것은 좀 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기와 지기가 모여서 곧 기운이 모여지는 우리가 단전 자리를 순수 한국말로는 돌단 자리라 그러는데, 이 돌단 자리에 기운이 잘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단전에 이제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박을 받았다. 그래, 박 받는 법이다. 다 이 박이라는 건 태양을 말하는데 그것이나 아래에서 생긴 기운이나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단 숨쉬기, 돌단 자리로, 순수 한국말로 돌단 자리로 이곳으로다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을 돌단 숨쉬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쉬다가요, 일반인들은 점차적으로 이것이 호흡이 나이를 들면서 가슴과 머리 중단전과 상단전을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기가 자꾸 위로다 이렇게 솟구쳐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르면 오른 만큼 얼이 들뜨게 되는데, 얼이라는 것은 요 심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래로 다 축 가라앉아 있다가 생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오른 만큼 그 부위로다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꼽으로다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태식호흡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올라와서 윗배로다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가슴호흡, 흉식호흡, 나중에 이제 어깨호흡과 맥박이 뛰면은 3일 안에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호흡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체의 원리를 적용해서 머리에서 생각을 비워가지고 중단전으로 내리고, 중단전의 마음 감정을 또 잘 가라앉혀가지고 아래로다가 가만히 머물러 있도록 하면서 여기로다가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 이것을 국선도에서는 도 닦는 법이라 그럽니다. 자, 국선도에서 말하는 도 닦는 법은 첫째, 정기신을 통일시키고, 두 번째, 이 정기신이 통일되면은 아래쪽에 얼이 머물러 있게 되면 이 부위로다가 편안하게 호흡이 되면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몸 안에 에너지를 생성하죠. 자, 이 작용, 그래서 단전 호흡이 됩니다. 자, 이것이 국선도에서 말하는 도 닦는 법이 됩니다. 정기신 통일과 통일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깊은 아랫배로다 숨을 쉬는 것. 자, 이제 2단 호흡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2단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전 호흡을 할 적에 숨이 언제나 부드럽게 마시고 고요하게 부드럽게 토하고, 자, 호흡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각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또 힘들고, 무슨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하거나 뭐 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일상적으로 부드럽고 고요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시고 토하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약간의 정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흡을 더 고요하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조금씩 더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머무는 것도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머무는 작용을 갖다가 잘 발달시키는 것이 2단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마시고 토하고 토하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잠깐씩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 국선도 호흡법의 아주 또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머무는 것이 이제 계속 발달되는데, 그것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2단이라는 것은 마시고 토할 때 약간씩 머무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깊은 아랫배 호흡하는 것이 바로 단전 호흡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